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옥군입니다. 10월 4일 오전 10시 56분입니다. 이재명 당선자 지금 요즘 들어서 뭐 그렇지 않은 날도 없었지만 요즘 들어서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수갑차고 구속되지를 않나.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재명 당선자가 국가전산망 그 화재로 해가지고 국가전산실인가 불타가지고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능 프로를 찍었어요. 예,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좌파들은 뭐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쪽 이제 그 정직한 쪽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죠.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확실치 않을 때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선자의 성향을 제가 이제 아니까요. 이재명 당선자는 참 엄청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그걸로 해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 인기를 얻는 방법을 알아요. 예. 그러니까 파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이제 돈을 뿌리면 당연히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는 걸 알죠. 정치인으로서. 예. 그러니까 돈을 무지하게 뿌려요. 이재명 당선자는 자기 돈도 아니면서 자기 돈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꿀 빠는 거죠. 내 돈도 아닌데 쫙 뿌려주면 내 인기가 쭉 올라가니까. 남의 돈 갖고 자기 인기를 올리는 거니까. 예, 그거를 천부적으로 잘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출연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재석이든지 이 연예인들은 이 국민 정서상 참 특히 유재석 같은 사람은 국민 MC라 그래가지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잖아요. 예, 또 그 개인적으로 유재석 그 사람이 잘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게 다 알려지니까 조금씩. 동료 연예인들한테도 잘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재석 씨가 약간 좌파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냥 속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좌파적 성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그냥 범죄자들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많이들 깨어나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깨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뜻이잖아요. 네, 지금 좌파 성향을 보이는 연예인들도 이제 많이 알아가겠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이재명 당선자가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것은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재명 당선자는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나오면 유재석이랑 같이 격이 없이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 온 국민들이 보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당선자가. 그런데 이제 그게 공교롭게도 이번에 방송 출연 일정이 국가전산실 화재 시기와 겹쳤던 것 같아요. 이재명 당선자로서는 굉장히 불운한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그게 겹치지 않았으면 그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일단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면 유재석 같은 사람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유재석이가 이재명 당선자한테 그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대하겠어요, 이재명 당선자를. 굉장히 즐겁게 이재명 당선자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가 나오게 그 프로그램 내에서 그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가. 그러면 엄청난 또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예. 일종의 사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방송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SBS, JTBC나 뭐 이런 데가 MBC나 JTBC나 이런 데가
만약에 뉴스만 하는 곳이라면, 그것도 정치 뉴스만 하는 곳이라면 국민들이 그렇게 잘 속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JTBC만 해도 유재석이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방송을 합니다. 그런 방송국에서 정치 뉴스를 방송하면 국민들은 거의 100%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생기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JTBC라는 방송국 자체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유재석 같은 뭐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 출연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온 국민을 웃고 울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방송국에서 정치 뉴스를 하는데 그거를 왜곡해서 하면 그 왜곡된 방송조차 일반 국민들은 진실인 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그쪽으로는 뭐 잔머리가 정말 많이 발전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애국 정직한 사람, 정직한 이 애국 보수파들은 그런 쪽에 잔머리가 안 좋아요. 왜? 그쪽으로는 머리를 쓰질 않으니까. 남을 속이고 뭐 이런 거에는 정직하니까. 능력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국 보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직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이 좋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젊었을 때부터 대체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좌파들은 뭐 남을 속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대충 해갖고 시험도 부정시험 봐가지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해갖고 자기 학력도 만들고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 뭐 실력은 당연히 이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애국 보수 정직한 쪽 이 사람들이, 애국하는 사람들이 훨씬 실력이 좋죠. 평균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잔머리, 남을 속이는 쪽, 이런 쪽 능력은 그 범죄 좌파 집단, 소위 좌파 집단, 제가 얘기하는 범죄자 집단은 굉장히 그쪽으로 발전돼 있죠. 머리를 그런 쪽으로만 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 애국 보수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많이 당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쓰는 수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남을 속이려는 마음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 가야겠죠. 이제 이해해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어차피 그 국민의 의식 수준은 자꾸 발전하는 거니까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선자가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국가전산실 화재와 겹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약간 하늘이 개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필 그 시기가 겹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 좌파들이 저 범죄자들이 써왔던 수법들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 당시에 뭐 하고 있었냐? 맨날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재난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근데 이제 그때 이 국가적인 그 재난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찍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선자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숫자가. 그걸 당연히 계산하고 있죠, 이재명 당선자. 저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효과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속을 수밖에 없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나오네. 유재석과 같이 막 편안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데 웃고 떠들고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더군다나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일반 뭐 이 연예인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뭐 그 권위의식 같은 게 없어 보이게끔 그걸 잘 연출하거든요. 이재명 당선자가 그런 걸 아주 탁월하게 잘해요. 제가 보니까 연기자 이상이에요. 이재명 당선자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연기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연기가 웃는 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웃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어지지가 않아요. 연기자들도, 베테랑 연기자들도.
그런데 이재명 당선자는 웃는 연기도 잘합니다. 그 프로들도 잘 못하는 걸 해냅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 수갑찬 모습, 이런 모습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유튜버도 있었어요. 보수 유튜버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그 영등포 경찰서장인가가 구속 그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면서 그게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보수 유튜버가 얘기를 하는 게, 과잉 충성이다 이재명에 대한, 뭐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재명 눈에 들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현실에서는. 저도 이제 그게 상당히 일리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굉장한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그 뒤로도 이틀이 지났는데 벌써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구속됐는지 수갑. 근데 이진숙 그분은 여성으로서 진짜 엄청난 분이에요. 제가 쭉 봐오니까. 뭐 진짜 그런 분들이 여장군이죠. 장군감입니다. 뭐 여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서영견이 뭐 이런 여자들은 그냥 그건 여걸도 아니고 그냥 양아치예요. 그냥 여자 양아치. 지금 뭐 저쪽 그 민주당 쪽에 속해 있는 그 여성 의원들은 거의 그냥 여자 양아치들입니다. 진정한 여걸, 그 여장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말에.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진짜 여장부라는 사람을 몇 명 보지를 못했는데, 뭐 사람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진짜 착각하는 게, 서영교 같은 사람이 여장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속으로 웃음 나와요. 그럼 뭐 여자 양아치지 그게 어떻게 장부입니까? 근데 이진숙 이 양반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여장부예요. 진짜 스타일이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전사예요. 제가 보기엔. 그 종군 기자로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런 취재를 하고 그랬던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방통위원장으로서, 근데 진짜 그 영역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영역인데, 지금 이 신개념의 전쟁에서 그 방송계가 엄청나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홀로 그 영역에서 홀로 수많은 적을 상대했던 분입니다. 진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판교의 장비처럼, 장판교의 장비처럼 정말 수많은 적들을 홀로 상대했던 분입니다. 홀로 상대하면서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 그 수많은 적들을 그랬던 분이고요. 그만큼 그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건 정의로운 마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영등포 경찰서장인가 뭔가 이름도 저는 뭐 기억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아부하는 마음에서 이재명이 눈에 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 썰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멍청한 짓을 한 거죠. 근데 그 뭐 역사를 저는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오래 살아보니까 쭉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차지철이가 과잉 충성을 한다면, 과잉 충성을 하면은 결국은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짓을 막 해요. 자기가 잘 보이려고. 나한테 잘 보여. 내가 예를 들어서 박정희야. 그러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럼 난 부담스러운 거죠. 저 자식 저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오래 살아보면 알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높은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별의 별 일이 막 생길 거예요. 뭐 생각지도 않은 뭐 차지철 같은 놈이 결국은 차지철이가 큰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잘 보이려는 지욕심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죠.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저 바보 새끼 저거 왜 저래 좀 가만히 있어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진숙을 지금 덜컥 그것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해요. 그냥 추갑찬 걸 자꾸 보여줬어요. 화면에서 이거는 전쟁입니다라고 뭐 이런 표현도 했어요. 뭐 물론 남의 말을 인용한 거지만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 이재명 쪽으로서는 그러니까 저쪽 민주당 쪽으로서는 악재가 터진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당선자가 그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 시기가 국가전산실 그 화재와 겹친다는 점은 이거는 이제 하늘이 개입하는 거다. 그게 겹치지 않았으면 굉장한 효과를 냈을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의 그 그 오락 프로그램 그 출연 자체가 엄청난 효과를 냈을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효과를 냈을 거예요. 엄청나게 국민들이 이재명 당선자의 이미지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짓을 잘한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그런데 제가 늘 하늘이 개입한다는 거는 그런 거죠. 그게 공교롭게 전산 그 일정이 거기에 겹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들이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되는 정도가 아니라 역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호 때 겪었듯이 그때 박근혜는 뭐 했느냐 이것 때문에 탄핵됐잖아요. 네, 저쪽에서 막 그 거짓 저는 몰랐었지만 이제 와서 아는 거지만 그때 그 세월호 사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쪽에서 이제 막 거짓 뉴스를 막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런가 그랬어요. MBC고 뭐고 다 그런 방송을 내보내니까 저들이 만든 조작된 방송이에요. 거짓 방송이잖아요. 거짓 방송에다가 막 뭔가 그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은근히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그런 방송들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딴 남자랑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자기들도 딴 남자랑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흘리면 소문이라는 거는 한 달이 거치면서 자꾸 증폭되는 이제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냐 했던 얘기가 나중에는 아 그랬다더라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이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딴 남자랑 또 그 짓을 하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참 묘한 얘기죠. 그걸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요. 저 사람들이 저 범죄자 집단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저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잘난 체 하는 웃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관심만 있었으면 알았을 거예요. 그때도. 근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치판은 원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정말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던 제가 이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뭘 했느냐 이런 논리를 저들이 들이댄 거예요. 그걸로 몰아낸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덫에 걸리는 거잖아요. 국가전산실 그 화재라는 그것도 그 원인도 굉장히 저는 뭐 그게 근데 또 그걸로 인해서 한 명이 죽었잖아요. 또 지금 진짜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재명 당선자가 하는 일 그 주변에는 늘 그렇게 죽음이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좀 길어지지만 짧게 하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의심하는 거는 이재명 당선자는 법을 공부했어요. 제가 지금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과연 합격을 했는지. 그런 이제 그 유튜브의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니까. 근데 합격은 못했었더라도 어찌됐건 법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범죄자들이 법을 이해하게 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법을 어떻게 피하는지 알아요. 아 법의 맹점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재명 당선자는 제가 쭉 봐온 바로는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해서는 안 될 걸 이해한 거죠.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 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만 없으면 된다.
증거만 없애면 된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국가 전산망이 완전히 전소됐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많은 증거들, 이재명 당선자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선자는 그거를 법 공부를 하다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못된 것만 안 거죠. 증거가 없으면 법은 무용지물이다. 이제 이런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쭉 유튜브 많이 올라오는 걸 그 사람들, 이재명 그 사람이 예전부터 했던 얘기를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발언들 보면 법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법을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증거만 없애버리면 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다. 어차피 증명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게 법이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로 여태까지 자기 범죄, 저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멀쩡하게 감옥에 안 가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봅니다. 이재명 당선자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서 이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해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증거를 없애고, 그러니까 김현지 요즘에 진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자꾸 그 출석을 못하게 하는 것도 그 확실한 증거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보직 이동을 해가지고 뭐 안 나가게 하든 그거는 저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고 증거만 안 남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이재명 당선자는 그걸 이용해서 여태까지 자기의 모든 범죄를 아직까지도 벌을 안 받고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하늘이 개입해서 이제 벌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재명 당선자는 한꺼번에 많이 받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